혹시 코리아 글로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틱톡이나 유튜브 숏폼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코리아 체인지드 미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영상 속 외국인들은 한국에 머문 지 불과 한 달 만에 몰라보게 맑아진 피부와 세련된 외모를 자랑하며 전후 사진을 비교합니다.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훌쩍 넘기는 이 영상들의 댓글창은 전 세계 각국 네티즌들의 토론장이 되곤 하는데요. 그들은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를 묻죠. 전문가들은 한국에 발달된 미용 인프라를 1순위로 꼽습니다. 골목마다 있는 피부과 올리브영 같은 뷰티 스토어, 그리고 정크푸드보다 채소 위주인 한식 식단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분석하죠. 하지만 실제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댓글에서 격하게 공감하며 꼽는 숨은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특별히 피부 관리를 받지 않았는데도 한국에 오면 자연스럽게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간증.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빚내서 유학을 보낸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매끼 한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늘 냄비에 하얀 가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거나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뻣뻣해지고는 했죠. 그래서 수도에 필터를 달아서 사용했는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물의 성질, 즉 연수와 경수의 차이에서 옵니다. 석회암 지대가 많은 미국의 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경수입니다. 반면 한국의 수돗물은 미네랄 함량이 적고 부드러운 연수에 속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수는 샴푸나 비누와 만나면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속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샴푸나 세안제의 지방산과 결합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찌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찌꺼기는 아무리 물로 헹궈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피부에 달라붙어 모공을 막거나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머리를 감아도 개운하지 않고 푸석푸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반면 한국의 연수는 이러한 찌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세정력이 우수해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내면서도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아 적은 스킨케어 제품만으로도 좋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느낀 건 착각이 아니라 매일 닿는 물이 바뀐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써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매일 먹고 마시고 씻는 물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물이 다른 걸까요? 바로 자연 환경 덕분입니다. 한반도의 약 70%는 화강암과 편마암 같은 단단한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빗물이 이 촘촘한 암석층을 통과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불순물은 걸러지고 미네랄 밸런스가 맞춰진 깨끗한 연수가 되죠.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이 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물을 33가지로 나누어 정화수나 국화수 등을 단순한 식수가 아닌 피부를 맑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으로 기록했습니다. 태종대왕 역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충북 청주 초정리 약수터에 60일간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1980년대 한강은 오염으로 신음했고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한국의 수질관리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양적 공급에서 질적 안전으로 정책을 대전환했고 고도 정수 처리 기술을 도입해 국제 수준 이상의 깐깐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WHO 기준보다 엄격한 350여 개 항목을 검사하며 물속의 미세한 냄새까지 제거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수치는 유수율, 즉 수돗물이 생산되어 가정까지 도달하는 비율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유수율은 무려 95.8%로 뉴욕이나 런던 등 세계적인 도시들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는 노후 수도관이 거의 없고 누수 없이 깨끗하게 물이 전달된다는 기술적 신뢰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좋다면서 왜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생수를 사 먹느냐 말이죠. 많은 분들이 물은 좋아도 그 과정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조선시대나 현재는 물의 진심이었지만 성장기 대한민국은 아니었으니까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거대한 하수구에 가까웠습니다. 산업폐수, 생활하수가 아무런 처리 없이 유입되면서 악취와 부유물이 가득했고 시민들은 강을 등지고 살았죠. 지금은 상상조차 어렵지만 그땐 한강에서 빨래는 물론 대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중랑, 탄천, 난지, 서남 등 대규모 하수 처리장이 이 시기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강 수질을 회복시킨 이 시도는 단순한 토목공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염원을 차단하고 도시 전체 하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출발점이었는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도덕 인식도 많이 바뀌어 한강을 오염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수돗물을 먹기 꺼리게 된 계기는 1991년 낙동강에서 벌어졌습니다. 잠시 언급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었죠. 당시 구미공단에서 유출된 페놀 원액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고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에서 독한 약품 냄새가 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고는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수돗물이 오염되자 생수 사재기와 시민들의 불안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는 사회적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수돗물 정책은 양적 공급 중심에서 질적 안전 중심으로 대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는 고도 정수 처리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수질 기준은 국제 수준으로 강화했는데요.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단일 하천 단위의 수질 개선을 넘어 유역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합니다. 팔당호를 비롯한 수도권 상수원 지역에서는 오염 총량 관리제와 토지 이용 규제, 폐수 처리 시설 확충 등이 병행되었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계별로 수질 개선 목표치를 설정해 정책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해 쿠웨이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캄보디아 하수 처리장 설계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수 시스템은 제품으로도 컨설팅으로도 수출되며, 그 기술력은 아시아와 중동, 남미로 확산 중인데, 깨끗한 물을 얻는 데 실패한 나라들이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깨끗한 물을 만드는 시스템을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물 그 자체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리 땅이 품은 물의 효능 자체가 세계 무대에서 프리미엄 생명수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어제 소개해드린 충남부여 지하 150m 안반층에서 뽑아내는 닥터코아가 대표적입니다. 이 물의 발견 과정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약 15년 전 광물 개발을 위해 시추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지하 150m 지점에서 광물 대신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는 지하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한 수질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세균 제로, 유해물질 불검출은 물론이고 별도의 정수 과정 없이 그냥 마셔도 되는 완벽한 무결점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신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태평양을 건너갔고, 급기야 세계병원 랭킹 부동의 1위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시골 지하수로 무슨 병을 고치나며 반신반의하던 메이오 클리닉은 쥐실험 이후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이 물을 분석했는데요.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3D 오가노이드 실험 결과 닥터코아는 독성 물질로부터 췌장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에비앙, 피지워터 등 전세계 유명 생수 13종을 가져다 놓고 똑같이 실험해봐도 모두 실패했지만, 오직 닥터코아만이 세포 사멸을 막는 블럭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이 물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론 아쿠아포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물만 통과시키는 전용 통로가 있는데, 닥터코아는 일반 물보다 이 통로를 통과하는 투과율이 약 1.6배나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닫혀있던 세포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메마른 세포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도 닥터코아는 자유롭습니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요즘, 원수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은 식품위생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과 호주가 앞다투어 이 물을 수입해간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단지 씻는 물만 바꿔도 피부가 좋아지는 코리아 글로우업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물며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매일 마시는 물을 세계 최고의 병원이 인정한 물로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적혈구가 교체되는 데는 약 1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오늘 마시는 물이 4개월 뒤 나의 피가 되는 셈이죠. 한국의 지질학적 축복과 깐깐한 관리가 만들어낸 이 귀한 물은 이제 단순한 식수를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K-워터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 채널을 통해 최대 22만원 할인 특가 행사가 진행 중인데, 주문량이 폭발해 일주일분 제품은 1시간 만에 품절됐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